제가 짓고 싶은 곡을 탁탁 집어갖고 제가 설명하시는데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휴센을 짓게 되었습니다. 농사 과정을 보면서 아, 여기는 진짜로 너무 믿음이 간다 하는 생각에 되게 좋더라고요. 적극 추천해 주시고 싶어요. 100%. 안녕하세요. 휴센하우징 김경훈입니다. 우리 휴센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을 모두 등록하고 법인으로 전원주택, 이동주택, 공공건설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택의 건축 면적은 1층 바닥 면적은 28.6평이고요. 다락이 11.5평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석류나무가 인상적인 단독주택입니다. 석류나무가 직경이 한 30cm 정도 되는데 수명도 100년이 넘었고요. 공사 중에 위치가 절묘해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살아줘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경량 목구조로 시공이 되었는데 패널라이징 모듈러 공법으로 시공되었고요.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버그 스크린, 레인 스크린, 홀드다운 철물, 그리고 각종 벤트들이 엄밀하게 설치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구조에 있어서 실외 벽체와 그리고 실내의 칸막이 벽체들은 모두 2x6 140mm 구조목으로 시설이 되어 있고요. 양면 OSB 덮개를 적용하면서 주택에 작용하는 횡력에 유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당연히 이제 소음 차단이라든지 구조적인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천장도 역시 2x10 구조목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부 모두 양면에 OSB 합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열 부분은 먼저 이제 공통적으로 기초 지면 단열재로 100T 단열재가 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난방을 하기 위해서 바닥 난방 단열재로 거실과 방 부분에는 90T 가등급 단열재가 추가적으로 시설되어 있고, 욕실이라든지 현관처럼 단이 한 단 낮아야 되는 데는 50T 단열이 추가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벽체 부분의 단열은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에 140mm 고탄성 글라스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레인 스크린 기능이 포함된 레인폴 50T 단열이 외단열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 벽체 같은 경우에도 140T 고탄성 글라스울을 적용해서 소음과 그리고 단열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완성했습니다. 최상층의 지붕 또는 반자의 단열 같은 경우에는 220mm 고탄성 글라스를 시공을 했는데, 저기 높이 보이는 거실 부분 오픈 천장, 그리고 그 옆에 부분이 이제 다락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지붕 단열로 완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반자 단열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건축물의 기초 콘크리트 부분은 현무암 판석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외벽은 50T 외단열의 스타코 공법으로 마감을 했는데, 마감 자재는 테라코트 실이라는 그 제품의 자재인데 중불연 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붕 쪽에 보이면 벤트들이 보이고요. 벤트들이 시설되어 있고, 그리고 창문 코너부와 그리고 현관부, 현관 포치부에는 그 포인트 외장재로 하이크레딩 템바보드를 사용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지붕 마감은 금속 레일 징크를 적용을 했는데, 방수 시트 상단에 델타 멤브레인 시트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통기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실내 외장의 특이점들을 보면 현관과 거실 앞에 기둥이 서 있고 지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건축주가 솜씨가 좋아서 우리 시공 후에 작업을 하신 것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부동전이죠. 실내 수도. 여기 태수 밸브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부동전 교체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동전이 얼거나 문제가 되면 땅을 다 파서 새롭게 배관 연결하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를 풀어서 위에 수도대만 교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창문은 260mm 확장바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실내를 설명할 때 왜 확장바를 기본 사용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따로 드릴 거고요. 유리는 24mm 페어, 실내 실외 이제 모두 24mm 페어고 아르곤 가스가 충전이 되어 있고요. 실내 쪽에는 로이 코팅으로 마감을 해서 중부 일지역 단열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방충망은 보면 재질이 하이샤시가 아니라 틀이 이제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으로 했는 이유는 주로 이제 하이샤시가 그 창틀이 시간이 지나면 많이 휘어요. 그래서 이 사이로
이쪽 사이로 벌레가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소재 자체를 금속재로 방충망을 바꿨고요. 방충망은 그 망 자체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24메시입니다. 24메시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1인치당 1인치가 2.54cm당 여기 보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요 구멍 수를 세려보면 돼요. 아, 24개구나. 그럼 24메시. 왜 이걸 쓰냐면은 이제 통기성, 그리고 채광, 그리고 벌레 차단, 그런 이제 방충망의 기능들이 충족해야 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24메시를 표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문은 캡스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도어로, 그리고 초인종 겸 카메라, 이렇게 이제 입구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현관은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보이는 가구들은 우리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건축주가 모두 직접 설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업체 소개만 해드렸습니다. 중문은 실내 도어는 모두 이제 우딘이라는 브랜드 도어를 사용을 했고요. 중문은 3연동 도어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내 구성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안방에는 드레스룸과 부부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거실에 공용 욕실과 그리고 작은 방, 주방 뒤쪽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다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으로 가볼게요. 소파 있는 쪽이 천장이 2.4m 높이로 구성되어 있고 거실 나머지 절반 부분은 5m 정도 됩니다. 오픈 천장으로 구성을 해서 개방감과 채광이 좋죠. 통고가 높기 때문에 실링팬으로 공기를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창문은 260mm 확장발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장발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위쪽에 올라오면 여기 블라인드를 미리 저희들이 이제 설치를 해서 옵니다. 블라인드를 중간에 설치하는 이유는 한번 내려볼게요. 제가 블라인드를 이렇게 내리죠. 창문 중간에 들어있죠. 이렇게 되는데 여름에 블라인드를 사용을 할 때는 바깥쪽에 창문을 약 1cm 정도 열어놓고 이렇게 블라인드를 다 내리시면 돼요. 쭉 다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놈은 여기 중간에 공간이 딱 좋죠. 딱 집어넣고 문을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에어컨을 가동을 해서 하시면 밖에서 직사광선이 들어오다가 아까 전에 열어놨던 1cm를 통해서 열은 다시 나가게 되고 내부는 시원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블라인드가 실내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실내 블라인드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바깥에 직사광선이 실내까지 이미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내는 큰 단열 효과 없이 온실 효과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블라인드의 최고의 위치는 직사광선을 바로 차단할 수 있는 실외가 최고의 자리인데 그러면 동그라미가 하나가 붙기 때문에 같은 비용으로 안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창문 중간에 설치를 하는 게 최대의 효율을 볼 수 있는 거죠. 겨울에는 다 닫는 겁니다. 다 닫고 블라인드도 내리고 내부 창문도 닫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실 한복판에 와 있는데요. 지금 제 머리 위에까지 이제 햇살이 보여서 거실을 통해서 저기 주방 끝단까지 해가 쭉 들어갔죠. 오픈 전장이 되고 그리고 상부에 개방감 있게 창이 있어서 채광이 집 끝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컨트롤러고요. 그리고 전자식 스위치, 홈 비디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 마감재는 강마루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창문을 2개를 구성을 했죠. 채광을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간접 조명을 넣어뒀고 문을 볼까요? 보면 가스켓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 완충 역할도 하고 빛과 소음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죠. 여기 보면 문이 닫히는 순간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이 문턱 하단에 닿으면서 이렇게 딱 닿으면 여기 에어타이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에어타이트가 바닥을 밀착시키게 됩니다.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빛과 소음도 차단하고 그리고 이제 각 실별로 냉난방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깔끔하고 예쁘게 시설이 되어 있죠.
식탁 설치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식탁 등과 주방 가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식탁, 주방 가구 모두 건축비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건축주가 직접 시설을 하셨습니다. 다용도실의 도어는 포켓도어로 시설을 했고요. 내부 마감은 타일로 시설이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걸레 같은 것들을 빨 수 있는 수도, 냉온수 수도, 그리고 여기는 세탁기네요. 세탁기, 그리고 선반을 이렇게 시설을 해서 잡다한 물품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 보면 실외로 나가는 문을 하나 더 시설했는데요. 이거는 방화문인데 단열 방화도입니다. 다음은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도 역시 게스킷과 에어타이트가 설치된 우딘도어로 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접 조명,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쭉 가볼까요? 그리고 안방의 후면으로 해서 드레스룸이 시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 부부 욕실이 자그맣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울장, 세면대, 그리고 겸용 샤워, 그리고 변기로 시설이 되어 있고, 마감은 이제 타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욕실 부분의 방수 처리는 목재 위에 바닥에서부터 그리고 천장까지 고마스라는 그 방수제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 먼저 하고요. 그리고 목조주택 전용 방수제인 아쿠아 디펜스 제품으로 벽체와 바닥을 한 번 더 해서 2차례에 걸쳐서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실 공용 화장실로 이동할게요. 부부 욕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성인데요. 단지 이제 욕조 하나가 더 있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파티션을 시설을 해드리는데 공간을 넓고 개방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주와 협의해서 파티션 사용 없이 바로 이제 욕조로 시공이 되어 있고, 바닥 구성은 부부 욕실과 동일한 타일, 방수도 역시 같은 형태로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샤워기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변기 쪽에 바닥 청소를 위해서 청소건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해놓고 나면 이렇게 이 라인이 흐물흐물해야 됩니다. 빳빳해져 있는 것들은 어떤 경우냐면 물을 이렇게 밸브를 열어놓는 경우예요. 빳빳하죠, 바로. 빳빳하죠. 이러면 얘가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잠궈줘야 돼요. 잠궈서, 그래도 빳빳하죠. 압을 한 번 더 빼주고 잠근 상태에서 흐물흐물해졌죠. 이 상태로 이렇게 이제 걸어줘야 오래 사용하십니다. 여기 보면 타일 위에 커버가 하나씩 이렇게 있죠. 저기에도 보이고 역시 세면대 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휴세는 그 냉수 온수를 배관을 할 때 이중 배관 단독 배선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기존의 부속들을 사용을 해서 냉수 온수가 들어오려 그러면 각종 부속들이 벽제 속이나 바닥에 매립이 되게 돼요. 그 부속들을 모두 보일러실로 옮기고 나중에 이제 그 배관을 간단하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수전 박스에 여기를 풀면 속에 그 내용물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다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재는 멀바우 집성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락의 면적은 11.5평입니다. 개방감 있게 시원하게 되어 있죠. 난간은 법적인 높이 1.2m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숨은 공간이 많은데 이쪽을 한번 볼까요? 창고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침실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네요. 법적으로는 다락에 바닥 난방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침실 형태로 이렇게 사용할 때는 추천하는 게 우리 건축주가 사용하는 것처럼 전기를 사용을 해서 물을 대표해서 물이 순환을 하면서 따뜻하게 하는 거죠. 이런 구조가 전자파도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다락을 시공을 하게 되면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을 똑바로 지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1층에서 사용했던 열기들이 2층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고, 이 바닥에도 이제 역시 단열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어 있지만 난방 처리는 따로 바닥 난방 할 필요가 없고요. 오늘 본 주택의 공사 기간은 3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요.
통상 이제 저희들이 인허가 기간을 제외하고 한 달에서 3달 정도 공사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시공 금액은 1층 바닥 면적이 28.6평, 그리고 거실 오픈 구조로 되어 있고 다락이 11.5평으로 구성된 주택인데, 총 공사 비용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2억 2,800만 원이 우리가 건축주에게 지급받은 금액이고요. 그 이외에 담장, 대문, 그리고 창고 공사 뭐 이런 부분들을 건축주가 직접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가격을 말씀드린 거는 오늘 촬영을 하면서 개념을 잡으실 수 있도록, 보면 주택에 대한 가격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배수시설이라든지 부지 전체에 포장공사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여기가 지금 보이는 것보다가 많이 푹 꺼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토도 하고, 그리고 포장도 하고, 이런 집안 보강 공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했는 금액이고, 이 부지 여건에 따라서 그 비용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공사와 보일러 다 포함이고요. 실내에서는 이제 가구 공사는 별도였습니다. 평당 금액으로 흔히들 건축비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데, 평당 금액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이제 커다란 의미는 없습니다. 평당 금액을 저렴하게 이야기하는 데는 기초공사 별도, 뭐 운송 설치비 별도, 뭐 보일러 별도, 뭐 종화조 별도, 뭐 이것저것 별도라는 문구 몇 개만 붙이면 평당 200~300만 원 줄여서 말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건축주는 전체적인 예산, 부지 여건에 따라서 발생되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주택의 모습, 그리고 주변 시설에 대한 완성도 있는 모습까지 계획하신 다음에 그 총 예산을 산출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보시고, 그 중에 그 일부분을 이제 건설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건설회사의 비용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고요? 당연히 이제 휴센에 전화하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휴센 홈페이지 꼼꼼하게 보시고, 그리고 휴센에 문의 전화 주시고 방문 상담 받으시면 되죠. 최고의 고객 만족이야말로 우리 휴센의 최고의 자랑이고, 우리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휴센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더욱 정진하고 고객 만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쇼핑하면서 휴센 하우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름아름 알아보니까 김천에도 많이 짓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지으려고 하는 그 공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휴센 하우징에 가서 설명을 듣는데 전무이사님이 내가 건축주가 지겹도록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신뢰가 갔습니다. 근데 상세하게 하나에서 10까지 한 2시간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짓고 싶은 그걸 탁탁 집어갖고 설명하시는데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휴센을 짓게 되었습니다. 진짜 요만큼도 제 감정에 저기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믿음이 가고 너무 좋았어요. 공사 과정을 보면서 아, 여기는 진짜로 너무 믿음이 간다 하는 생각에 되게 좋더라고요. 시일이 걸리든 안 걸리든 엄청 좋았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뭐 하면서 뭐 몇 번을 쌓았느니 뭐 했느니 했는데 저희는 전혀 얼굴 붉힐 일이 없었어요. 적극 추천해 주시고 싶어요. 100%.